극강의 소액 투자라고 내가 소개했어요. 요 가격 최저가로 사면 굉장히 우수한 물건이지 않을까.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 아니라고 적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에어비앤비 할 수 있는 위치의 물건이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대박이겠네요. 첫 번째 물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극강의 소액 투자라고 내가 소개했어요. 극강의 소액 투자. 다세대 빌라가 어쨌든 원가보다 지금 싸게 거래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이하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하실 때 이거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딱 하이톤으로 좀 더 올리라는 거야.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PD님이 올리시면 돼요. 피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조회수 100만 한번 찍어보자. 빨리 설명할게요. 올려주세요. 네. 톤 올려주세요. 소재지. 네. 서울 성북구 안암동 4가 41-12 나이크 팰리스라고 해서 1층은 당연히 근생이겠죠.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 다세대 총 8세대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업자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하여튼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그러게. 그래서 우선 이제 다세대 물건 이 중에서 하나만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 경매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남의 불행 아니에요? 경매 자체가? 그렇죠. 그래야지 또 경제가 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본인은 성선설, 성악설. 저는 성악설. 역시. 절대적으로. 역시. 나 요즘 좀 그렇게 바뀌고 있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그치. 나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생물학자인데 그죠? 철학적인 얘기래. 언제 이것도 뭐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떠나서 이제 물건 얘기할게요. 감정가 5억 1,200짜리가 한 번 유찰돼서 4억 960만 원에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유찰될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한 6월 달 되면 3억 2,768만 원인데 이때 입찰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는 거고 대지 면적은 8.6평인데 뭐 집합 건물인데 뭐 재개발도 아직은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고 건물의 실면적이 14.4평, 한 15평 확장했겠죠? 그럼 몇 평 될까요? 한 17평, 18평 될까요? 내가 질문한 거잖아요. 얘기하고 있으면 맞아요. 그래요. 뭐 방 3개, 화장실 2개. 답을 정해놓고 그러면 답 정리 아니야 원래? 네. 답 정리?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개요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2022년 9월 28일에 준공됐어요. 그러니까 준공한 지 3년 차인데 아직도 입주 못한 물건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본인한테 치고 들어갈 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재밌어 봐야 된다잖아. 지금 유튜브가 재밌어서 우리가 우리 좋아요, 공유 이런 거 많이 댓글을 꼭 달아주셔야 이 알고리즘에서 이 채널은 괜찮구나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정보를 그냥 받아가지 마시고 조금만 성의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한번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누를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5억 1,200이 감정가예요. 우리 감정가 믿을만 하죠 원래. 근데 이게 고점 곧 1년 전의 감정가여서 또 이게 경매 시작 시점이 2023년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정가가 좀 높긴 했었어. 5월 13일인데? 시작가가 있고 감정평가일. 왜냐면 경매 개시일이 23년 9월 22일이니까. 그러니까 감정가는 5월 3일에 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23년 5월 3일을 했죠. 그러니까요. 23년 5월 3일이면 사실은 지금 약간은 다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분량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가 높은 거죠. 그렇다 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요. 시점에 대한 거 여러분들 그때 당시 과거로 돌아와서 이 빌라가 얼마인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화면에 잘 보세요. 감정가가 5억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저가가 4억 900만 원. 우리가 이제 4억 900만 원이 올바른 가격인가를 제가 한번 전문가로서 전문가 아닙니다. 근데 저도 배우는 불인이긴 하지만 시세 다 조사해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내가 내 지론으로 왜 그래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본인은 본인 거 해, 난 내 거 할 테니까. 봐봐요. 그럼 토지가 8.6평이에요. 8.6평이면 토지 가격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내 말은. 난 원가 산정법,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때는 원가 산정법이 있고요. 비교 사례 분석법.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동산 형은 아마 거래 사례 비교법. 그죠? 비교 사례 분석법 요걸 하셨을 것 같고 수익률 환원법이란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게 얼마짜리일까를 많이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원가 비교법을 해볼게요. 원가 조성법. 자 보세요. 토지 면적은 8.6평.
건물 면적은 14.4평.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고 가야 되는 기초 상식은 건물 면적은 등기부상 면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면적은 전용 면적. 그러니까 서류로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이 14.4평이지만 실제로 이런 다세대 빌라는 확장형 발코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좀 더 실면적이 넓어. 한 1.1배 1.2. 그죠. 20% 정도 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0%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건축업자의 기술에 따라 좀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20%만 해도 한 3평 늘어나면 17평 반 정도 나오잖아요. 17평 반을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원가 조성법이라고 했으니까 봐봐요. 부대 비용이라고 한다면 세금 나가고 이자가 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마진이 들어가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를 빼고 완전한 원가로만 계산해 보면 땅값을 4천만 원 정도 잡는다고 치면 4천만 원, 3,50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4천만 원이라고 좀 제가 좀 과하게 잡아볼게요. 48에 30이 3억 2천이란 말이야. 한 3억 5천 그냥. 3억 5천. 8.6평이니까. 3억 2천이니까 3억 5천 뭐 4억 좀 안 되게 된다고 치고 이미 이제 땅값으로 이걸 살 수 있는 거라는 어떤 의아한 생각이 들잖아, 그죠? 이것만 해도 사실 괜찮아 보여. 근데 건물값이 17평에 대한 그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냐를 계산해 보면 1,200만 원만 잡아볼게요. 다른 거 잠깐 제일 싸게 뭐 정말 싸게 하면 850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타 사업비 다 포함해서 아니요 순수 공사비로 아까 제가 기타 사업비 뺀다고 하는데 뭘 듣는 거야? 좀 집중해서 들어줘. 그래요? 내가 준비한 건 별거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씩 하면 1억 7천이잖아요. 1억 7,500만 원. 1억 7,500만 원을 진짜 원가로 따졌을 때 우리가 넣어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5억 정도 나오죠. 지금 5억 7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이 상태에서 좋은데 그럼 우리가 땅을 한번 저가로 내보면 3천 정도면 싸게 사는 거죠. 3천. 3천이면 38에 24, 2억 4천에 그리고 이 지금 건물가 1억 7천 정도 한다고 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4억이거든요. 요 가격 최저가로 사면 굉장히 우수한 물건이지 않을까. 원가 개념에서. 원가 개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 그거 동의해요. 동의 안 하면. 근데 그러니까 꼭 원가가 시장 거래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가는 그 금액 이거보다 더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 다시는 이 금액으로 못 지어요. 그렇죠. 물건은. 그럼 그런 건 뭐냐면 다시 저기 다세대를 신축 공급하는 업이 등장하려면 이 3년차 건물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이 동네에 뭔가 공급하고 싶은 업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가 유지되면 공급을 안 해요. 정확히 냉정하게도 5억에도 공급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최고의 신축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인기 있는 테마 상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빌라 투자 시장이 엄청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집은 못 짓죠. 지으려고 하면 더 비싸게 지어야 되지. 그것도 이미지가 안 좋아서 좀 헐값에 살 수 있지.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 아니라고 적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역사는 계속 반복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원가 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 건물의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20년을 기준으로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동산 형님께서 말씀하신 3년이 지난 건물이라고 하셨으니까 5%거든요. 20분의 1이니까 50분의 1년은 1년이 20분의 1이면 5%잖아요. 5%씩 3년 동안 하면 15% 감가해주면 결국은 이제 1,000만 원에서 15% 감가면 850만 원 기준 가지고 계산을 하셔서 이게 원가 산정법으로 해서 이 정도면 나중에 이 빌라 시장이 좀 풀려서 공급업이 좀 성행하게 될 때는 이거보다 이들의 마진도 포함될 것이고 이들의 부대 비용도 포함될 것이고 또 금리 금융 비용도 포함되게 되니까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질 때쯤 됐을 때 내가 이 물건을 그거보다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슬쩍 내놓으면 가성비 좋아하는 소비 수요층이 내 물건을 사겠구나 라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 동의해요. 네네. 그래서 이 빌라 물건 가져온 거고 이제 시작해도 돼요? 네네네. 한마디 했는데 굉장히 길게 하시네. 이거 아니지 내가 더 잘한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22년 9월 28일 준공했고 지상 5층 건물인데 1층은 당연히 필로티겠죠. 상가 하나고 주택 8세대예요. 8세대가 한꺼번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식으로 주차 8대를 놓을 수 있으니까 뭐 9대는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구조를 보게 되면 재밌는 게 201호, 203호
301호, 303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 그리고 202호와 302호, 2호 라인이 재밌는 게 2층하고 3층을 텄어요. 그래서 복층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게 수요가 있을까요, 빌라 시장에? 그러게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이걸 돈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또 인정 안 하려고.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신경 쓰셔갖고 건축하신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셔서. 네. 그리고 4층은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테라스가 있고 그 501호, 502호는 누다락을 이용해서 어쨌든 방 2개, 화장실 하나지만 다락방이 있어서 그렇게. 그 왜 누다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누다락이라고 배웠는데. 다락이라고 안 하고 누워 있어? 다락이? 아니 그게 이제 어차피 용적률에 포함 안 되는 그런 다락을 누다락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그렇군요. 아니, 건축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게 되면 빌라촌 치고는 굉장히 도로가 반듯하고 넓어요. 6m 도로를 접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청량리에서. 대강 초중고는 우리 때는 되게 명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중 고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럼 빌라촌 치고는 우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호선과 2호선 간선이긴 하지만 2호선은 그리고 우이 신설선인 신설동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바로 성북천이 있어서 산책로를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인근에 고려대 병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차량도 있고. 차량도 있다는 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딴 거 생각했어요. 고려대 병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고. 아니 왜냐면 너무 웃겨. 동산이 형이 하도 얘기해서 내가 순서 방금 까먹었어. 알았어. 이거 먼저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는 거 하나 나왔어. 아는 거 하나 나와가지고 좀 관심 좀 조회수 좀 끌려고 막 떠들었어. 그래. 그래서 아니 왜냐 진짜 이거 이 도면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어제 차량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1호 라인과 3호 라인은 구조 잘 뺐죠. 이 아저씨가 진짜. 해봐요. 평면도 보면 1호 라인하고 2호, 3호 라인은 도면 잘 빼온 것 같고 평면도 아니, 구조를 잘 뺀 것 같고. 근데 같은 2층인데 저는 302호로 지정돼 있잖아요. 저게 2층하고 3층을 터서 복층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 어때요? 나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정상적인 방 3개, 화장실 2개랑 네네. 저런 복층 구조의 화장실 2개랑 화장실 방 3개랑 화장실 2개랑 네네. 어떤 게 더 비싸게 팔려요? 아니면 어떤 게 더 같은 금액이면 잘 팔려요? 사실 정상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남들이 익숙한 물건이 더 잘 팔리죠. 팔리고 좀 약간 특이한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를 또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투룸으로 분리형 원룸이나 투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봤을 경우에 이 지역의 수요가 원룸, 투룸보다는 맞아요. 좀 더 쓰리룸 가구가 들어오는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요에 따라서 구조도 이제 정해진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인근 호재라고는 그게 뭐 꼽아야 될까? 아람 1구역 재건축 단지가 이주가 25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되겠죠. 한 400세대가 나오니까 이때 타이밍을 맞춰서 전월세 넣던지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보통 우리 갭 투자는 재개발 옆 동네 많이 하잖아요. 재개발해서 이주민들이 나왔을 때 매각 요건이 좋아지니까 그런 게 있고 이제 시세. 일대 평균 시세를 이제 최근에는 뭐 실거래가가 많이 안 잡혀 있어갖고 거래가 많았던 21년, 23년 시세를 봤어요. 24년은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없었나 봐요. 이 동네는 전세 사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여파가 있었나 봐요. 했더니 준공 16년에서 22년에 준공됐던 것이 전용 면적 15평 기준에서 한 5억대 거래됐더라고요. 꽤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는 시세가 맞았어. 그리고 21년 기준은 여기서 잡으면 안 되고 21년에서 23년 사이. 너무 그죠? 21년에서 23년 사이에 평균 거래 금액을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한 4억 9,525만 원 정도 나오더라. 한 사례가 한 10대 개 나온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만. 그 해당 건물 아니요.
주변 전부 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내용 연수가 나이들이 몇 살짜리들이? 그러니까 16년에서 22년 사이에 준공된 것들만 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 위주로. 왜냐면 이게 22년도에 준공됐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많이 혼났어. 이게 적혀 있다가 선생님들한테 책 잘 보라고.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벗으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평균을 잡았더니 4억 9,525만 원이고 전세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4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에 입찰을 해도, 그러니까 실거주 입장에서는 요번에 입찰하는 건 오케이. 전세가 4억이라고요? 네. 전세 4억이 아닐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네, 다 확인했어요. 그렇군요. 확인 안 하고 내가 적진 않았겠죠. 왜냐면 보증보험 166%. 그런 이슈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다시 내가 조사한 거는 실거래가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현장 가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이슈가 있겠다. 전세 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는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태어났던 곳이어서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사용 목적으로. 왜냐면 청량리 시장 있잖아요. 또 동대문 시장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이런 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수요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실소유자 아마 맞을듯한데 그게 너무 길게 얘기했대. 아니 자꾸 까먹어. 지도도 안 보여줬어. 네, 천천히 할 수 없죠. 지도 너무 시간에 저 위치에 고려대하고 신설동역하고 또 재밌는 게 몰랐었는데 그 연세대나 고려대에 외국인 교환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 학생들 상대로 에어비앤비가 된다는데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에어비앤비 할 수 있는 위치의 물건이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대박이겠네요. 그런 건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생긴 건 이렇게 전신주 뽑아서 옮기는데 지금도 1,000만 원 들어요? 한 800에서 1,000 들었던 걸 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법무권이 5억 1,200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는데 요번에 입찰하는 것도 실거주 입장에서 전 찬성은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유찰을 기대해보는 게 어떠냐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건이 대량으로 나왔잖아요. 분명히 이익 빠진다고. 제가 이제 초보 시절에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게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물건을 최저가로 들어가서 헐값에 사오는 경우. 우린 투자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유찰돼 갖고 3억 2,700대 한 100만 원, 200만 원 써갖고 낙찰 받으면 그때는 대박인 거잖아요. 네. 안 받으면 말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왜냐면 한 옵수만 나오면 절대 낙찰 못 받죠. 근데 8세대 나오면 그냥 저는 최저가를 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입 빠진 거 빼먹으려고. 그런 전략의 목적이어서 아까 그 금액을 얘기한 거고 다시 오해하신다. 이 건축주나 채권 은행들 보면 나 욕하겠다. 4억 괜찮습니다. 길어도 우리가 좀 사실 자세하게 물건을 달아주는 게 우리가 지금 스캔해 주기로 했잖아. 스캔, 부동산 스캔이 상품 하나하나 좀 제대로 스캔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거는 그 우리 김동산 형님한테 좀 부탁 안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다세대 매물이 경매로 나오게 될 때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요즘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있어요. 그 개별 공시지가처럼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개별 공시 가격이 있거든요. 그 가격의 126%냐 140%냐에 따라서 이게 임대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 리미트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전세 가격을 그 정도로 선정을 하셔야 나중에 갭 투자나 내가 그 자금 운영하는 방법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야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아니니까 126%까지 전세금을 받잖아요. 근데 전세금이 올랐어. 그러면 반월세로 전환이 되나요? 그럼 앞으로의 시장이? 네, 그 얘기를 마저 드리려고 톡 뛰어 들어가지고 얘기하시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공동주택 가격이 3억 2천인지 뭐 2억 9천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에 요즘 아까 말씀하시는 4억이라는 게 전세 가격의 어떤 시세로 나왔다고 하신다면 그거만큼 사실 그 월세로 전환해서 4% 정도로 요즘 그 시세 전환하거든요. 월세 전환율이. 그래서 전환해서 월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말도 안 돼 모르겠어요. 하여튼 피해는 서민이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빌라 주인들이 보고 있는 거죠. 빌라 주인이나 뭐나 뭐 하여튼 최대한 정책은 시장 논리에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해요.